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뉴스 C+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는 기독교적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봉사를 통한 나눔으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기업들이 섬김과 봉사로 사회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익을 함께 도모하는 기업의 새로운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인지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기독교의 사회적 기업 참여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인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기업이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요. 어떤 것을 뜻하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비영리 조직과 일반 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회사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 수익을 회사와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도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일반 기업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기존의 교회가 하던 복지사역과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교회 복지사역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킨 곳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단이나 법인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 사회적 기업 두 곳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업 실패로 노숙 생활을 시작해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졌던 고기리언 씨. 2년 전 노숙인 쉼터를 찾았던 그가 1년 3개월 전부터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며 자활에 성공했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그는 최근 자신 이름의 신용카드를 만들 정도로 신용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얼마 안 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좀 용돈 좀 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용돈을 준다는 게 그게 같이 사는 거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그렇게 기쁜지는 몰랐는데 지금 그게 조금이라도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고 어제는 그래서 잠도 잘 잤습니다. 나섬 공동체의 학비 지원으로 장신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진학하는 인도 출신 팡카즈 전도사는 현재 나섬이 운영하는 카페 커피복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그는 고국 인도로 돌아가서 커피와 관련된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좋은 바리스타가 돼서 앞으로 인도에 가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내리는 커피 한 번 인도 분한테도 맛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라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계양구 재활용센터와 나섬은 모두 기독교 사회적 기업입니다.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인천 해인교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구청의 위탁을 받아 11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나섬의 정식 이름 나섬공동체 외국인 지원 사업단은 외국인 이주민을 위해 활동해온 나섬교회가 적극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설립한 곳입니다. 두 곳 모두 수익금 전액을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이곳에서 가전, 가구, 의류, 도서, 기타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주 여성들이나 또 교육 사업을 우리 몽골 학교를 하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필요로 해서 세워진 나섬 사회적 기업 나섬인데. 네. 기독교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교단이나 연합단체에서도 이 기독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조금 독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교단과 연합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 상황과
가능성을 점검해봤습니다. 420개 복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산하 한기장 복지재단. 재단 이사회는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정했습니다. 복지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사회적 기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주요 교단과 복지 전문가, 학계 인사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도 출범됐습니다. 지원센터는 연내 10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목표로 앞으로 1교회 1사회적 기업 운동을 벌이며 교회들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 갖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또 지역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 재정이나 어떤 사회적 자원들을 연계하는 역할들, 그런 코디하는 역할들을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기독교계 움직임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교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교회의 사회적 기업 참여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다양한 인적 구성과 인프라가 사회적 기업의 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로서는 사회적 기업이 사역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 사회에 대한 그 봉사 정신과 의식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교계가 사회적 기업의 참여에 좀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교회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떠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점은 교회 복지 사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 수익을 내거나 혹은 일반 기업, 교회들과 연계해 사회적 기여 활동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활동 영역까지 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과 유급 근로자 고용, 법적인 조직 형태와 영업 수익 등 조건을 충족해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감면, 경영 컨설팅 비용과 사회개발 비용 지원, 시설 운영비 융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유용하지만 자립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의 경우 첫 해 90%, 다음해 80%, 70%를 지원을 해주다 3년 후에는 중단됩니다. 만약 3년 내 대안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일할 곳을 잃게 되고 기업은 존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관주도로 초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 인증제도 인증을 해주고 요건이 맞으면은 그 일자리 지원들을 해줘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크게 문제가 없다면 3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 초기에 사업하다 보면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보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죠. 사회적 기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략보다 지역 속에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 방향을 정해야 하며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사회적 기업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독창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도 엄연한 기업인데요. 이런 사회 공헌뿐 아니라 운영을 위한 수익을 조금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수익이 있어야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같은 경우 선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 기독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취재를 쭉 해오셨는데요. 느낀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라는 말에서 오는 이미지 때문에 교회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의 복지 사역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에 교회만큼 경험과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의 선교가 제약받고 있는 때 기독교 사회적 기업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선교의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면모와 기독교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해봤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역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 그릇을 통해서 더 폭넓게 전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포커스 이인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